안녕하세요. 쭈럭입니다. 우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 관련주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채널 증가와 10년 만에 정시 비중 확대, 성인 교육 수요 증가 등 K교육 사이클이 크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코로나로 인해 교육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주변에 자녀가 있는 가정만 보더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기업들도 이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간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초중등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교육 업체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의 온라인 침투율이 실제로 5%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통제가 어려우니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락인 효과라고 하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특히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시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학년들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용은 점점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중인데요. 아이스크림 에듀는 100%, 웅진 시크빅은 70%, 디지털 대성은 60% 정도로 온라인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마다 모두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학년 타겟 기업은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AI를 접목한 태블릿, 스마트펜 등을 활용한 플랫폼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자체 온라인 채널 없이 OTT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일반 성인 타깃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 대육 컨텐츠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의 큰 변화입니다. 고등교육은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과와 이과가 통합한 수능이 시작된 것인데요.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선택 과목을 통해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대입 정시 비중이 30%, 2023년도에는 정시 비중이 40%까지 확대되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능 관련 교육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겠죠.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고교 학점제는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8년도 수능부터는 수능제도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산업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7, 8년이 남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정책의 타임라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교육 시장의 확대인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 졸업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학력 인력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 중 휴먼 뉴딜에 50조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그린, 소프트웨어, 바이오에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사람 투자의 9조 원을 미래의 인적 자산이자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동력이 될 청년층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 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개월이고 4년 이상 걸리는 비중도 11%나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취업 준비, 스펙 쌓기 등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카라쿠 베당토. 혹시 네카라쿠 베당토를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바로 MZ세대가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데요. 코로나19로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에 IT, 코딩, 게임, 웹툰 등 관련 직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교육업체가 많지 않고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시간 여건상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온라인 가격대가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교육 업체의 서비스 확장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스타트업들도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린이들이 주목할 만한 교육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대성입니다. 이 기업의 매출 50%를 차지하는 이러닝 브랜드 대성 마이맥이 2023년 대성 올패스 런칭과 스타 강사 영입으로 고등교육 영역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고요. 다른 성장 동력으로는 초등학생 중심의 한우리가 있습니다. 이 한우리 독서 토론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내로 독서 플랫폼을 정식 론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의 최대 국제학교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올해부터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에서 한국어가 공식 외국어로 채택된다고도 하며 국제화의 성공 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아이비 김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교육 시장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 고등교육 서비스에 비해 시장이 현저히 작은데요. 아이비 김영은 이런 성인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인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네카라쿠 베당토 같은 IT 기업들의 개발자 채용이 늘어나고 취준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이비 김영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육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움을 게을리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교육 관련주도 공부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쭈러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투하시길 빌면서 쭈러기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